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모남TV의 주모남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0년 12월 22일이고요. 맥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쿼리는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장 인프라 펀드입니다. 투자 아이디는 어떻게 투자할 거냐? 바로 주식 계좌로 투자는 안 할 겁니다. ISA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서 서민형 상품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한도를 꽉꽉 채워서 3년간 6천만 원을 채우는 게 목표고요. 이것을 통해서 400만 원에 대한 비과세를 받고 9.9%에 대한 분리과세 그리고 연금 이전을 통한 세액공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통해서 맥쿼리 인프라 주식을 모을 건데요. 향후 제가 신한알파 리츠, 롯데 리츠까지 해서 이 세 개를 3분의 1씩 나눠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당 수익을 받고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볼 것입니다. 나아가 3년 뒤에 연금 이전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배당받은 금액을 재투자할 것입니다. 맥쿼리의 주가를 보면요. 이제 초기 상장되는 이때부터 쭉 계속 주가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빠지긴 했는데 고작 9,260원까지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 이후 바로 회복을 하고 주가는 계속 10,000원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방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배당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배당률이 8% 유지하다가 지금 현재 평균으로 6%를 유지하고 있고요. 배당 금액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2019년대는 700원, 2020년 대략적으로 720원까지 받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배당금을 받아서 바로 또 맥쿼리에 투자하는 배당 재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맥쿼리가 무엇으로 돈 버는가? 이거는 국가랑 MRG, 즉 실제 수입이 추정 수익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쿼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료도로와 항만과 철도가 있는데요. 세 번째과 다섯 번째를 보면요. 정부 수입 보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부 수입 보장 기준은요. 정부에서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통행료를 최소 수입을 보장을 하지만 조금 벗어나면은 이제 국가에서 한수하는 게 있는데요. 밑에 당구장 표시 밑에를 보면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수입의 80에서 110% 이하의 수입 일부는 주무관청에서 회수를 하고요. 천안 논산은 82%에서 110% 사이의 수입을 일부 주무관청에서 환수를 합니다. 마창대교 역시 주무관청과 사업자 50대 50으로 공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부 수입 보장 기준에 대해서는 통행료는 손해는 안 보지만은 딱 그들이 협약 맺은 정도의 통행료만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시 협약 기간은 넘어가면요. 정부에 대한 수익 보장 기준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통행료에 대해서 100% 수익으로 민간 자본에서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두 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사업 재구조를 했는데요. 통행료를 40%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행료가 주는데 이거를 MRG 보전금과 차익 보전금, 즉 국토교통부가 지급을 해줘서 맥쿼리가 손해 없도록 메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시 협약이 종료되면 맥쿼리 손 털고 나가지만은 그 이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료 수입을 환수하는 건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국토교통부가 이 통행료에 대해서 계속 보존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MRG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MRG도 어느 정도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2년 12월에 어쨌든 천안 논선 고속도로에 대해서 MRG 보존금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엇으로 돈 버는지 또 있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가 있는데요. 가운데 사업 시행자 동북선 도시철도와 MKIF 그러니까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자본금 354억 원을 투자했고요. 후순위 대출금 473억 원 투자했습니다. 그럼 보시면요.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후순위 대출은. 그러니까 건설기간 내에서는 9%로 해서 이율로 받고 있고요. 이후에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14%를 받고 있습니다. 즉 맥쿼리는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일단은 이 금에 대해서 고정금리로 계속 돈을 받고 있고 나아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운임요금을 받는데요. 대박인 것은 이 운임요금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알아서 계속 상승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사업 수입의 80% 이하는 이번에는 정부가 아닌 건설 출자자들의 자금 조달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요. 첫 번째는 증권사 ISA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400만 원 혜택을 받고 분리과세 9.9% 혜택, 그래서 연을 2천만 원을 꽉꽉 채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3년을 채우고 개인연금 이전을 해서 10% 혹은 300만 원의 세공제 및 과세 이연을 받고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주식을 매수합니다. 당연히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갈 신한알파리츠, 롯데리츠도 설명을 드려서 맥쿼리, 신한알파, 롯데리츠 3분의 1씩 계속 투자한다고 계속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투자를 할 거고요. 그 장점은 이제 인프라 투자의 최소 수익률 보존해주고, 그리고 후순위 대출로 인한 고정금리의 막강함, 그리고 배당금 증가와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는 주가, 이 장점 3개를 보고 투자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한 개 기업 정리해서 올리겠고요. 다음 주는 신한알파 리츠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종목 추천 절대 아니고요. 마음에 드시면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 보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